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강입니다. 지난번에 인더스 문명에 대한 전체적인 거, 인더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하고 서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 그리스도교와 분리될 수 없는 문명입니다. 더욱이 알렉산더가 332년에 인도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북부 지방이지만은 그런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만들었고 예수님 탄생 330년에 이미 인도라는 문명하고 서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 인도까지 정복을 갔던 것이죠. 따라서 그 길목 한가운데 있었던 팔레스티나에 있는 사람들도 인도, 이제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서에 인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구약 성서에 인도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명이 아니죠. 인더스 문명의 도시 유적은 한 250개 정도 되는데 이 시기 어떤 문명보다도 넓은 땅에 걸쳐서 발달을 합니다. 그중 유달리 크기가 큰 강 따라서 라비강, 스툴레지강, 베아스강, 젤룸강, 체나부강, 카불강 이렇게 강 지류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인더스 강에 합쳐지는데 그 모든 넓은 지역에 펼쳐져 갖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높은 문명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도 하면은 요가, 찬트라 여러 가지 무슨 정신적인 세계가 왠지 높을 것 같은 그런 거의 기반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나옵니다.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큰 왕들을 위한 것은 짓지 않았지만은 이들 문명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도시를 구축을 합니다. 그중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하라파, 모헨조다로, 돌라비랍니다. 인더스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다 벽돌을 찍어요. 벽돌을 찍었고 벽돌로 건물을 다 세웁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는 돌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미 벽돌을 굽는 기술이 생겼던 것이죠. 벽돌을 굽는 기술이 있다는 건 상당히 문명이 높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인더스 문명이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은 네팔, 티벳,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리고 지금 인도 지역이죠. 그래서 단순히 인도 문명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북부 인도, 쉽게 말하면은 이라크, 이란, 인도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류가 많은 거죠. 하라파나 모헨조다로나 돌라비라 같은 큰 도시들이 세계적인 무역도 했던 거죠. 모헨조다로라는 이름을 해석하자면 죽은 자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드라비다인에 의해서 세워진 인더스 문명이 북부 인도인의 조상인 인도 아리아인들이 자꾸 밀고 들어와요. 기원전 한 1800년 대홍수가 일어나고 나갔고 인더스 문명이 점점 쇠퇴하면서부터 모헨조다로를 정복하면서 죽은 자의 언덕이라고 그러면서 잘 안 보려고 그러죠. 인도 사람들이 아픈 추억이 있어서 현재는 일부만 발굴되었고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꺼립니다. 지금은 파키스탄 지역으로 이슬람 국가가 돼갖고 아예 개발 자체를 발굴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중이죠. 대부분 건물들은 벽돌로 지어져 있고 당시에는 2층을 올리는 기술이 없었어요. 인더스 문명에는. 그래서 모든 건물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더우니까 이거를 1층을 높이 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농업을 보면은 많은 식량을 수확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식 관계 농경을 실시를 한 거죠.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가갖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그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식 관계 농경을 실시를 합니다. 이 새로운 문명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 요인을 극복하면서 인더스강 평원에 정착하면서 인더스강 가장자리로 아주 흩어져 나갔죠. 인더스강 주변의 농경이 상당한 규모였지만
인더스 문명은 특징이 이거 배를 이용한 무역을 했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발달을 합니다. 이 발굴은 인더스 문명이 다른 지역의 문명과 교역이 활발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밀을 주로 키웠고 나달이 6개 나는 보리를 경작을 했고 콩두, 또 겨자, 참깨, 야자씨와 더불어서 현재 알려준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화의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비단이 나오고, 그래서 비단 옷도 이게 참 놀라운 게 2000년 예수님 탄생 전 2500년 전에 벌써 비단이 서로 교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축으로는 개, 고양이, 소, 가금류, 그러니까 닭 이런 것도 키웠다는 거죠. 돼지, 낙타, 들소를 키웁니다. 코끼리 역시 가축화해갖고 상아가 널리 사용됩니다. 이제 우리가 인더스 문명을 이해하려면 코끼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인더스 문명의 교역이 왜 크레타까지, 지중해 한가운데까지, 또 이집트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심지어는 황하까지 문명이 서로 교류가 되었느냐 하면은 인더스 문명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도시에서 넓은 지역에 분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쌀 농사, 밀 농사 잘 되지, 보리 농사 잘 되지, 그러니까 잉여 노동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수공업 기술자들인 장인들이 살았는데, 이들 가운데 청동제 도구와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 옷감을 만드는 직조공과 염색공, 목화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토기를 만드는 도공, 벽돌을 아주 일률적으로 찍어갖고 도시를 건설을 했던 거죠. 장신구를 제작하는 보석공도 존재를 합니다. 수공업 물건을 찾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장인들이 당연히 늘어갔고, 시간이 갈수록 질 또한 향상이 되었고, 이게 질이 향상이 되니까 외부로부터 야, 그 인더스의 모헨조다로의 하라파에 물건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상인들이 짐을 가득 싣고 인더스 문명의 다른 도시는 물론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까지 서로 교역을 했던 것이죠. 모헨조다로 가까이에는 큰 항구가 있었는데 금과 은, 여러 보석으로 만들어진 장신구와 토기, 무명, 양모, 비단이 타 지역으로까지 수출하는 아주 인기가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메시아 준비를 마친 인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벌써 이집트도 예수님 탄생 2000년 전, 메소포타미아도 예수님 탄생 2000년 전, 인더스도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문명이 형성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거래라는 걸 할 줄 알고 질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족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신들에 대한 의존도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신앙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신앙심이 생김으로 해서 인간과 신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에 대한 정립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립이 가장 잘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이 야훼 하느님, 이 유일신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이 야훼 하느님만이 아주 독특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를 하고 참 하느님의 모습, 참 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인더스 문명 청동기를 보면은 밥그릇, 잔, 접시와 같은 도구들은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청동기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청동기하고 어떤 인연이 많으냐면은 문경 우리 이봉주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사실은 방자, 주석과 구리로 두들겨서 그릇을 만드는 거죠. 정말 김대중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 내외 그릇을 우리 이봉주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갖고 청와대에서 대접한 그 그릇도 지금 전시장에 있는데, 이 철기는요
사가 없어져요. 철기는. 여러분들 낫 같은 거 쇠로 만들면 오래 놔두면 녹이 쓸어갖고 나중에는 그 형태가 없어지잖아요. 500년, 1000년 지나도. 그런데 이 청동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집트도 3000년 전에 방자를 썼어요. 메소포타미아도 3000년 전에 방자를 썼고, 그리고 바로 인더스 문명도 밥그릇, 잔, 접시 같은 거를 방자,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구슬은 인더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이집트 문명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헨조다로에 있는 구슬이 이집트에서 발견이 돼요. 똑같은 모양이. 또 모헨조다로에 있는 구슬이 크레타에서 발견이 돼요. 똑같은 모양. 또 문장, 도장도 똑같은 모양이 다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참 지금도 뭐 서로 인류가 서로 교류를 하지만은 그때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물건만 갖다 교류를 하겠어요. 정신적인 교류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세계가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류를 통해서. 둥근 황금 구슬, 기원전 2500년 전 무렵에 만들어진 최초의 유리가 파이앙스 유리입니다. 파이앙스는 대부분 구슬처럼 생겼어요. 진한 파란색이거나 청록색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유리 구슬 같은 거 보이시죠? 청색이라든지 빨간색 이런 거, 그걸 바로 파이앙스라고 불립니다. 보호막을 씌운 애칭, 보시면 하얀 거 이제 애칭 깎는 거죠. 장식된 홍옥수 구슬은 서부 지역 문명과 인더스 문명 유적에서 모두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자,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성경대학 학생들은 이제 이런 사진을 봐도 많이 느낄 거예요. 자, 정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거기 아래 유프라테스 강, 위에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터키에서부터 아주 고원지대에서 얼음 녹은 곳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 날씨에 따라 너무너무 일정치가 않은 홍수 범람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풍요의 신, 가나안 땅에 가면 바알이라든지 아세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무누신, 난나 이런 풍요의 신들한테 자꾸 빌어요.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원력을 이렇게 해갖고 정말 몇 월 달에 강이 흘러 넘치고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불리움을 받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에 가서는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 집안이 가물었을 때 나일강 6,000km에서부터 우기 때 7월, 8월 달에 어마어마한 우기 때 한 물들이 3개월, 4개월 지나면은 정확하게 1월 달 넘으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를 많이 하고 태양신을 숭배를 많이 하고 피라미드 영원한 삶이 너무너무 편안하잖아요. 일정한 시기에 범람을 하니까 그 시기에 범람 끝나고 바로 농사지면 쌀이든 밀이든 너무너무 잘 되고 먹을 게 풍요로우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도 다 노예가 짓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농사 짓고 시간 남으면 또 가서 또 피라미드 짓고 또 그러면 왕은 또 먹을 거 주고 굉장히 평화로웠던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현실에 많이 집착을 했고 이집트 문명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많이 집착을 했어요. 이 삶이 편안하니까 죽어서도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집트 피라미드에 죽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어마어마한 큰 피라미드를 져갖고 왕이 죽으면은 필요한 쉽게 말하면 공기까지 다 만들어서 피라미드 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자기가 왕이 20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피라미드를 져요. 40년 동안 자기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중간 길에 있었던
가나안의 유대인 민족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현세의 복에 대한 개념도 생겨요. 그래서 성서를 보면은요, 두 가지가 같이 따라다녀요. 항상 현세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이, 이스하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이 현세에서도 복도 받겠지만 죽어서도 복 받을 거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더스 문명,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인더스 문명이 이게 무슨 옥구슬이라든지 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 여기 크레타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발견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분명 인더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인도 지금 하도 못 살아갖고 인도를 우습게 보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인도에서 나왔어요. 1, 2, 3, 4, 5, 6, 7, 8, 9, 0의 개념까지 나옵니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없음을 나타내는 숫자로 인도에서는 0의 숫자의 개념을 발명을 해서 쓰죠. 오늘날 아라비아 숫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숫자 표현 기호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지금 실리콘밸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종족이 인도인이에요. 인도인들. 인도인들은 9구단을 외우는 게 아니라 18단을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그렇게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가 못 산다고, 인도가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아니죠. 인도 문명은, 제가 인도 문명은 좀 많이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도 그냥 겐지스강, 카스트 제도,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학생들은 좀 더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 연관성을 보면은 이 활발한 무역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유물은 인장입니다. 인장. 3cm에서 4cm 되는 정사각형 도장으로 상거래 과정에서 소유를, 이게 내 물건이 이거다, 이거 확인하느냐고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문장만 해도 2,000개가 넘는데 비슷한 모양의 도장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들 인장에는 글자나 기호 외에 여신이나 동물 등의 다양한 모습이 새겨져 있어서 이것이 도장 이외에 부족처럼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이렇게 가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동네마다 신상이 있어요. 동네마다 신상이 있는데 그 모양을 참 잘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그 인도인들이 그 조각 기술도 엄청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4대 문명은 예수님 탄생,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탄생 100년 전, 200년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 3000년 전에부터 발달을 해왔던 거예요. 문명이란 문자가 있는 거죠. 문자가 있음으로 해서 사상을 교류를 할 수 있고 역사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사회, 그러니까 사상과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고 깊었던 거죠. 이 공자님도 예수님 탄생 470년경에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이 공자 논어 한번 들어봐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논어하고 나중에 신약 성서를 비교를 해봐도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다른 부처님의 평등 사상 이런 것도 그 예수님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부로서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은 이제 모든 문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명을 종합을 하시고 그 문명 안에 진정한 하느님 나라의 정의, 하느님 나라의 사랑, 하느님 나라의 질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와서 종합이 돼. 신테시스라고 예수님 안에 완전히 종합이 돼요. 그래서 사복음을 읽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이라크 사람들, 이란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인도 사람들, 뭐 네팔, 이런 카자흐스탄 뭐까지 이제 중국까지 중국은 또 이 불교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더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중국의 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인도에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인도에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곳에. 그래서 신라 때, 통일 신라 때는 아주 20살쯤 된 젊은 스님들이 당나라로 유학 가는 게 유행이에요. 당나라로 유학 가는 게 뭐 불교 배우려고. 그런데 해초라는 이 스님은 내가 당나라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바로 인도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세계 4대 기행문에 들어가죠. 이것도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 이집트, 이스라엘, 뭐 터키, 인도 이렇게 쭉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못 다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다닐 만큼 다 다녔어요. 사실은 다닐 만큼 다 다녔고, 가서 눈으로 확인할 만큼 다 했고, 책으로 공부할 만큼 다 했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한 때를 맞춰서 오셨는지, 그리고 그 때에 오셔갖고 인류한테 확실한 질서를 알려주시고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 주신 예수님, 정말 우리 참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거죠. 정말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쁜 거죠. 인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느님 나라와 사랑, 정의, 나눔, 평등을 이야기하셔도 인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때 발달된 문화에 예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녹아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정말로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놀랍고 찬양하고 찬미 드리는 성서 공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효과, 피부도 하방지까지, 신진대사 촉진, 골다공증 예방, 안 좋은 데가 없어. 최고야. 사랑의 생태만 청국장을 먹어봐. 웬만해서 튕겨내지 못할까.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